지난번에 은지 엄마와 할머니의 갈등이 폭발하는 부분이 있었어. 된장은 우리 한국인의 삶에 꼭 필요한 음식인데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을 고수하는 할머니, 그리고 냄새나고 번거로우니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사 먹자는 은지 엄마가 갈등을 겪지. 오늘은 그 후반부야. 우리 은지가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자. 방학은 왜 이리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방학했다고 좋아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반 넘어 지나갔다. 매주 띄우는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찼다. 오래 씻지 않은 발에서 나는 고린내 같기도 하고 쓰레기 썩는 내 같기도 한 냄새였다. 베란다에 있던 메주는 이제 할머니 방에 잘 모셔져 있다. 할머니는 메주를 정말 정성껏 돌보았다. 내가 할머니 방문이라도 열어놓으면 혼이 난다. 찬바람이 들면 메주가 잘 뜨지 않는다는 것이다. 엄마는 이제 메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도 엄마에게 못마땅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어른들은 따로 화해를 안 해도 이렇게 풀어지나 보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과 같아졌다. 이거 봐라, 아주 잘 떴다. 며칠 후 할머니는 나에게 메주를 갈라서 보여주었다. 메주는 허옇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어휴, 이거 썩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꼭 내다 버렸으면 좋겠다. 아무리 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흐뭇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가 이상해 보였다. 쉬는 시간에 교실 창문을 열었다. 싸한 기운이 얼굴에 닿는다. 나는 심호흡을 해보았다. 차가운 바람 사이로 언뜻 훈훈한 기운이 느껴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칼바람에 코가 얼얼했는데 이제 겨울도 다 지난 것 같다. 은지야, 뭐해? 추운데. 단짝 친구 희정이다. 좀 답답해서 이제 겨울도 다 갔나 봐. 희정이는 옆에 와서 서 있다가 몸을 움츠린다. 어휴, 추워. 아직 쌀쌀한데 뭘. 이제 조금 있으면 봄방학이야. 5학년도 얼마 안 남았어. 정말, 난 6학년 되기 싫어. 너랑 헤어질지도 모르잖아. 희정이는 내 어깨를 얼싸안았다. 나도 후후 웃었다. 은지야, 너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놀지 않을래? 너 학원 안 가? 얘 좀 봐. 오늘 토요일이잖아. 우리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놀다 가라. 응? 응? 얼마 안 남은 5학년인데 마음껏 놀아야지.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희정이네 집은 학교에서 가까웠다. 집에 들어서니 희정이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휴, 은지 오랜만이다. 그동안 왜 그렇게 놀러 안 왔니? 희정이 엄마는 귀한 손님 왔다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차려진 점심상에는 맛있는 반찬이 여럿 있었다. 김치부침, 샐러드, 감자튀김, 된장찌개. 나는 튀김을 집어 먹었다. 김치부침도 먹었다. 희정이는 뜨거운 된장찌개에 코를 박고 퍼먹었다. 나중에는 찌개 국물을 부어 넣고 밥을 비벼 먹었다. 희정아, 너 된장찌개 되게 좋아한다. 희정이는 밥을 입에 넣은 채로 웃으면서 끄덕였다. 우리 엄마가 날더러 요즘 아이들 같지 않대. 난 그저 그렇던데. 우리 할머니 장남 그는 솜씨가 이거거든. 희정이는 엄지손가락을 내밀었다. 시골 우리 할머니 댁 처마 밑엔 메주가 주렁주렁 달려있어. 희정이 엄마가 곁에서 웃으며 말했다. 우리 희정이 때문에 된장 얻으러 시골 간다니까. 지난번에 할머니가 벌써 다 먹었냐면서 놀라시더라. 조금 주시는 것을 사정사정해서 많이 얻어가지고 왔어. 너도 좀 떠먹어봐. 한국 사람은 뭐니 해도 김치랑 된장찌개를 먹어야지. 나는 찌개 국물을 떠먹었다.
촉촉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우리 집 메주가 생각났다. 우리 집에도 메주 있어. 많이. 어머, 정말? 그럼 나도 만들어 봤는걸? 언제 우리 집에 오면 보여줄게. 나는 은근히 자랑스러웠다. 집으로 걸어오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 집과 희정이네는 좀 다른 것 같다. 우리 엄마는 매주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희정이 엄마는 그걸 얻으려고 사정사정 했단다. 우리 집도 희정이네처럼 된장을 좋아한다면 엄마와 할머니의 사이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된장이 모자라면 엄마가 할머니한테 제발 매주 좀 많이 쑤시라고 할지도 몰라. 그럼 할머니는 좋아하시겠지? 내가 잘 먹는 음식이라면 뭐든지 해주는 엄마 생각도 났다. 엄마는 내가 먹고 싶다고 하기만 하면 먼 곳에 가서라도 꼭 그 음식을 구해다 준다. 그래, 내가 된장을 잘 먹는 거야, 희정이처럼. 그날 저녁 때부터 나는 된장찌개를 찾았다. 엄마, 나 된장찌개 먹고 싶어. 엄마는 멸치, 감자, 두부 등을 넣고 끓여주셨다. 그리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낮에 희정이네서 먹어서인지 별 맛이 없었다. 하지만 자꾸자꾸 떠먹으려고 노력했다.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저녁 때도 된장찌개를 찾았다. 엄마는 나를 이상하다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너 언제부터 이렇게 된장 좋아했니? 희정이네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아닌 게 아니라 자꾸 먹다 보니 처음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졌다. 처음엔 텁텁한 맛이 싫었는데 이젠 거슬리지 않는다. 매일 저녁 된장을 먹으며 나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를 살폈다. 하지만 별로 달라져 보이는 건 없었다. 엄마는 거의 찌개를 먹지 않았다. 아빠도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그러니 찌개는 주로 할머니와 나만 먹었다. 그 전날 했던 찌개가 남아 다음 날까지 먹는 일도 종종 있었다. 아, 이래서는 된장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 텐데. 나는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뭐 그 전보다 많이 먹으니까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엄마가 할머니한테 빨리 저 메주로 된장 좀 만들라고 하겠지? 하루가 다르게 풀려가는 날씨에 때로는 외투가 무겁게 느껴진다.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할머니가 옷장 속에 든 옷들을 꺼내놓고 있었다. 요즘 들어 할머니는 부쩍 옷이나 물건들을 꺼내놓고 정리하는 일이 잦았다. 할머니, 또 옷 정리하세요? 할머니는 옷을 만지다 말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봄옷 꺼내시려고요? 아, 정말 봄 다 됐어. 막 빨리 걸어오니까 땀이 나려고 그러는 거 있죠. 나는 손으로 활활 부채질하는 신용을 했다. 할머니는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은지야. 부채질을 멈추고 할머니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이 할미 없더라도 공부 잘하고 있어야 혀. 할머니 어디 가세요? 너 두고 가는 게 제일로 마음에 걸려야. 할머니 얼굴이 슬퍼 보였다. 마음이 다급해졌다. 할머니 어디 가시는데요? 빨리 말해봐요. 이 할미 고향으로 내려가야 쓰겄다. 왜 할머니? 엄마랑 또 싸우셨어요? 아니요, 싸우긴 그런 거 아니요. 그럼 왜? 아, 너희 집에 살면서 자꾸 생각해 봐도 내 있을 곳은 거기뿐인 것 같아요. 할머니 싫어. 우리랑 같이 살아요. 나는 할머니 팔을 붙들고 애원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할머니는 그동안 줄곧 마음이 불편했던 걸까? 된장찌개까지 애써 먹으면서 엄마와 할머니 사이를 돌려놓으려 했는데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이제 엄마도 매주 쓰라고 할 거예요. 매주? 할머니는 뜻밖이라는 표정이더니 이내 쓸쓸히 웃었다. 그래요, 참 매주도 갖고 가야지. 그날 저녁 집에 온 엄마는 나보다 더 놀란 것 같았다. 나에게 이야기를 듣고는 할머니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려가시다니요. 그래야 내 진즉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렇게 내려가시면 어떡해요.
엄마는 방 한 귀퉁이에 있는 옷 보따리를 빼앗기라도 할 듯 움켜잡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노여우셨어요?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내려가신다는 말씀 거두세요. 제발 노여움을 푸세요. 엄마는 울먹이며 할머님께 빌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너한테 서운한 게 있어 내려가려는 게 절대 아니요. 내가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서울서는 도대체 내가 살 수가 없어야. 흙마당 하나 밟을 데 없이 이렇게 갇혀서는 내가 제명에 죽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 어떻게 혼자 가서 사시려고 그러세요? 혼자는 무슨 바로 옆집에 작은 언니 안 계시냐. 또 건너집은 당숙내고 동네가 다 일가붙인데 혼자는 무슨 혼자요. 아마 나 내려간다 하면 작은 언니가 제일 좋아하실 거구먼. 할머니의 생각은 굳었다. 아빠까지 함께 말려보았지만 할머니는 변함이 없었다. 내 진즉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서 말하는 것은 날 풀리기만 기다린 거요. 그래야 씨도 뿌리고 일을 할 거 아니겠냐. 여기 와서 꼼짝 않고 앉아있으려니 원 갑갑증이 나서 참말로 내 수족 상할 때 부지런히 논리에 안 쓰겄냐. 나중에 더 늙어서 움직이지 못하걸랑 그때서 애미 네 손 좀 빌리고. 우리는 할머니를 보내드려야 했다. 할머니는 지난 2년 동안 무척 힘들었던가 보다. 사는 것 같지가 않았다고도 했다. 우리가 잘해드린다고 하더라도 할머니는 이곳 이 아파트에서는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다. 일요일 아빠차에 살림살이와 옷보따리 그리고 메주가 실렸다. 네, 여기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장이나 담가놓고 갈라 했는데 암캐도 가지고 가서 담가야 쓰겄다. 장도 아파트에서 담그면 지 맛이 안 날 것 같아야. 햇볕 볼 거 다 보고 바람 맞을 거 다 맞고 이거야 제대로 되제. 그러면서 할머니는 떠나갔다. 낮에 텅 비어있는 집에 있으면 가슴속이 이상스럽게 물결쳤다. 엄마는 할머니한테 자주 찾아가자면서 나를 달래주었다. 그 다음 주 일요일 미처 가져가지 못한 항아리들을 싣고 우리 식구는 할머니한테 갔다. 고속도로는 때 이르게 봄나들이 나온 차들로 붐볐다.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꼬불꼬불한 길을 한참 달렸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점심때가 훌쩍 지나 있었다. 차를 세우자마자 나는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집 앞 텃밭에 앉아 호미로 밭을 고르고 있었다. 어이구, 내 새끼 인제 오냐? 할머니 얼굴이 활짝 퍼진다. 엄마와 아빠는 항아리를 하나씩 들고 뒤따라오며 인사를 한다. 식구들은 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엄마는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다. 지난주 왔을 때는 앞마당에 풀이 그렇게 무성하더니 이제 사람 사는 집 같아졌네요. 그랴 요 며칠 집 건사하느라고 내가 고상 좀 했제. 점심 먹은 후 할머니와 아빠는 부엌 뒤 담 허물어진 곳을 손보러 갔고 엄마는 부엌 찬장을 깨끗이 닦느라고 바빴다. 나는 마루에 걸터 앉아 있다가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어두컴컴해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 헛간, 커다란 감나무가 있는 마당 한 귀퉁이, 자동 펌프 소리가 윙윙 나는 수도가, 지금은 거미줄만 잔뜩 쳐진 사랑채, 그리고 사랑채 옆 뒷곁가는 터에 놓여진 장독대.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모양 있게 늘어서 있다. 어떤 것은 배를 한껏 내밀고 어떤 것은 큰 키를 뽐내며 저마다 당당하다. 옹기종기 모여 서 있는 모습이 정답기도 하다. 그중 큰 항아리에는 새끼줄이 둘러 있었다. 새끼줄에는 숯과 고추가 끼워져 있었고 그 항아리 속에 메주가 있었다. 메주는 물에 잠겨 있었다. 숯과 고추도 둥둥 떠 있었다. 할머니가 앞마당으로 나오다가 나를 보았다. 나는 할머니를 불렀다. 그리고 새끼줄을 가리키며 물었다. 할머니,
할머니,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요? 부정 타지 말라고 그런 것이지. 나쁜 귀신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부정 안 타요? 암만 창문지로 버섯 모양 오려 붙여도 좋고. 할머니, 그건 내가 해볼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항아리 배 부분을 쓸어본다. 근데 할머니, 이게 무슨 물이에요? 이게 간장이요. 메주에다 소금물을 부어놓으면 간장이 되는 거요. 메주는 주물러서 된장으로 먹는 거고. 참 신기하다. 그럼 메주가 간장도 되고 된장도 되는 거네. 간장, 된장뿐이요. 고추장에도 메주가루가 들어가야 되는겨. 와, 정말? 할머니, 이 다음에 나한테도 메주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훈훈한 봄바람이 살랑살랑거리며 내 콧속을 간지럽힌다. 단지 위를 스쳐온 맛있는 봄바람이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된장찌개가 올랐다. 뚝배기 속으로 식구들의 숟가락이 쉴 새 없이 들락날락했다. 엄마도 후후 불며 열심히 먹는다. 가만히 보니 엄마 콧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엄마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살짝 웃고 다시 열심히 먹었다. 엄마는 내가 잘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더니 중얼거렸다. 올해 담근 메주도 이 맛이 나야 할 텐데. 끝.